과일을 만약 먹는다면 언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과를 못 끊겠어요. 설탕 과자 마약 같아요. 엉엉 과일은 끊기는데 단 과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약 맞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설미나티 끊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커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거. 요즘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좋은 진동은 좋은 진동끼리만 공명한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소유하거나 뭔가 내 맘대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오케이. 아직 뜨거운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뜨겁다. 매생이 굴국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했어. 재료가 간단해. 겸님은 설탕 대신 단맛 필요할 때 뭐 넣으시나요? 사실 요즘에 설탕이나 이런 거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감미료도 만약 쓴다면 알로스 쓰는 것 같아요. 알로스. 에리스리톨 나쁘지 않은데 알로스가 그나마 제일 좋습니다. 조기성 닮았어요. 식초는 단식 중 먹으면 조금 속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제 저녁을 안 먹었더니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겸님 영상 만나고 3달 만에 11kg 뺐는데요. 감사합니다. 살이 있었을 때는 뭔가 생리가 규칙적이고 양도 많았는데 지금 양이 너무 줄었다. 항상 이 정도 몸무게가 되면 양이 준다. 163cm에 57kg 정도 체중이시고 60kg 이상일 때 뭔가 생리가 안정적이다 하시면, 네, 그러면 60kg 정도 맞춰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자분들 몸에 살이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거 말고 진짜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거 볼 때, 물론 자기 원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만약에 그때 생리가 안정적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매생이국을 지금 못 먹는 이유는 너무 뜨거워서입니다. 옛날에 그 장모님들이 미운 사위 오면 매생이국을 해줬다고. 뜨겁게. 카카카님, 캬캬캬. 100kg에서 80kg로 20kg로 안정적으로 감량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나쁜 음식을 좀 먹어서 식욕과 대사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늘 감사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요즘 무기력이 반복돼요. 어두운 터널에 갇힌 느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일어나고 싶은데 늪에 빠진 것 같다. 류진진님, 강의 오셨던 분인가? 다른 성함인 것 같은데 비슷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무기력이 계시죠. 아마 우울증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20, 30대 지나면서 주변에서 우울증인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이야기 들을 때 항상 공통적이었던 게, 뭔가 하나를 하는 게 되게 어렵다, 또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집 밖에 나가는 건 정말 큰일이고, 원인은 또 다양할 거고, 그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몸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나 수면제 드시고 계시다면, 또는 우울증약 드시고 계시다면 그 어두운 터널에 갇힌 느낌이 그 약이 주는 효과일 겁니다. 또는 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근데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는 누워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럴 때 있지 않나? 저는 지금 건강하지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일할 때, 번아웃 올 때 몸이 자꾸 뭔가 어디 부딪히게 만들고 다치게 만들고 뭔가 힘 빠지게 만들어요. 예전엔 그게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 몸이 우리한테 지금 너 그거 할 때 아니라고 말하면서 쉬라는 게 아닐까? 몸이 여러분들한테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식일 수도 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하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저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인 것 같아요. 또는 음식이나 잠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어렵죠, 지금 그 엄두하기가. 그래서 혹시나 어렵다면 저는 제안 하나 해보자면, 오늘 저랑 지금 매생이 꿀국
만드는 거 보면서 만났으니까 그냥 매생이 굴국 재료만 딱 사러 갔다 와보세요. 대파, 마늘, 매생이, 굴, 간장 있으실 것 같고 밖에 나가서 딱 마트에서 이 재료만 딱 사와보세요. 거기까지만 해봐. 그리고 집밥 클래스 3화 영상 보면서 매생이 굴국만 해보세요. 그리고 맛있게 먹어보세요. 그거 하나만 해보자. 이렇게 작은 행동을 하나하나 해보는 거, 저는 그게 가장 그 갇힌 상태에서 나오게 할 때 중요할 것 같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진지님께서는 움직이셨고 뭔가를 바꾸셨고 내 몸에 좋은 음식 대접했고 그것이 약간의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적누적 시키다 보면 언젠가 이제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느껴질 거고, 제 주변에 되게 친한 친구들, 지금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한 7명 이내로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 빼고 다 우울증이 있었어요. 다 있었어, 다. 근데 다 그 시기들을 진짜 힘들어하고 대신에 우리가 같이 있어줬지. 서로 친구들이 같이 있어줬고 근데 다 나오더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필요한 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반대로 좋은 사람이 옆에 없어서 그 상황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의 자아도 또 다른 사람이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진지님 스스로를 조금 더 돌봐주세요. 움직여야 됩니다. 호흡, 명상, 걷기, 산책, 햇빛 쐬는 거. 저는 걷는 거 추천드립니다. 걷는 거. 그냥 아무 의도 없이 핸드폰 끄고 그냥 걷는 거. 햇빛 많이 쐬기. 근데 그것도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변화가 시간이 더 걸리니까 하나만 용기 내서 해보자. 비타민 B 도움 받으신 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우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명확하고 너무 명확합니다. 건강에 문제 있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장에 문제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타민 B 이런 특정한 미량 영양소의 결핍일 수도 있다. 이제 약 처방 받는 거, 우울증 약 처방 받는 거를 뭐 도움을 받으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라면 이게 지금 당장 너무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만 뭔가 약 없이 해볼 것 같아요. 약 없이 해보고, 근데 혹시나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잠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제가 걱정하는 이제 우울증 약의 좀 걱정은 그것이 그 우울증과 관련된 상태는 좀 낫게 해주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들 때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안전하게 자연에 있는 요소들 가지고 음식, 잠, 움직이는 거, 호흡하는 거, 얘들 가지고 조금만 변화 보고 차도 있으면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보시는 거 제안드립니다. 또 다른 한 분이 댓글로 정신과 약을 먹으면 좋아지긴 하는데 끊는 게 힘들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그러니까 기분은 좀 나아지는데 이제 없이 사는 게 안 되더라고요, 다들. 근데 만약 내가 지금 자살까지 고민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하면 좀 도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행동 가지고 먼저. 그리고 이제 그 수면제 드시는 분들 또는 드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면제 드셨던 분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상에 접속하는 게 어렵다. 뭔가 이렇게 되게 뿌연 안개가 머릿속에 있고 몸이 깨어나질 않는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면 아침부터 활동을 똑바로 못하고 계속 활동하지 못하고 다운되어 있다가 에너지 못 쓰고 또 저녁 되면 당연히 안 움직였으니까 잠도 안 오고 악순환. 작년에 어떤 강의에서 어떤 분이 제가 수면 파트 강의할 때 이제 본인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한 20-30년 정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녁 거르는 거, 그거랑 커피 끊는 거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설민아티 끊고 이것만 했는데 수면제 없이 잠자고 있다 하셨어요. 그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원인이 다양하니까. 불면증이든 우울증이든. 근데 일단 기본으로 해보세요. 저녁 걸러야지 저는 조금 우리가 깊게 잘 잘 수 있고, 커피는 무조건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 약이든 어떤 수면제든 다 증상, 어떤 그 문제의 증상, 표면적인 것들을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사 건강하게 만드는 걸 중심에 항상 두셔야 된다. 다시 강조드리고, 저는 약에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적절한 의학 좋습니다. 필요하고 병원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근데 이제 항상 병원에 가도 당연히 그 중심에 있는 건 내 몸이에요. 몸이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병원은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이죠. 네, 다른 분들이 댓글에서 무기력증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는 거 되게 좋네요. 네, 진진류님 모두들 감사해요. 눈물이 찡. 울고 싶을 때는 우세요. 좋습니다. 오늘 메뉴는 대신에 굴국이었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녁에 단식하고 6일 됐는데 오늘부터 커피 단식하고 계신데 커피 중독 어렵다. 어렵죠. 커피 대신에 마실 수 있는 거. 일단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애플 사이더 비네거 그거나 아니면은 방탄 코코아, 레몬 버터티도 있어요. 에리님께서 알려주신 레몬 버터티가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그냥 좋은 차들? 좋은 차 많습니다. 하나 찾아가는 거. 스타벅스 티타임 할 때 커피 끊으시는 분들은 녹차 라떼 마실까요? 전 그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서 그 말차 라떼를 시럽 없이 설탕 없이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뭐 우유를 약간 뭐 오트 밀크나 아니면 두유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다. 스타벅스 말차 파우더에 설탕이 조금 들어있어서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된다. 그럴 수 있어요. 녹차 카페인이 더 안 맞는다는 분도 계시네요. 참고로 에리님께서 그 작년부터 커피 단식을 하셔가지고 그제가 101일째였구나. 그제 커피를 오랜만에 드셨는데 에리님도 본인이 이제 그 커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되게 끊을 때 한두 달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실 첫 일주일만 지나면 괜찮은 분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2주 정도 지나면 사실 커피 생각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의존도 높은 분들은 한 달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를 좀 끊어보면 커피 없이도 그냥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마치 여러분들의 전 연인과 비슷할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 없으면 나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할 텐데 어떻게 사냐? 막상 적절한 거리가 생기고 나면 저 사람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참 좋았지만 그때 그 커피를 마실 때 참 좋았지만 지금도 좋다. 이 사람 없이 잘 살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주는 약간 전 연인 같은 게 커피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 연애관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헤어진 그 연인 친구들이랑 그 잘 지내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이제 끊는 게 아니면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되게 그 친구가 결혼하는 것도 되게 축하할 일이고 잘 지내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사실 누군가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랑 완전 끊어버리잖아요. 사실 저는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커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헤어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끊고 나서도 완전히 헤어질 필요가 없고 그냥 가끔씩 괜찮은 날들에는 많지 않게 마시는 거 저는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얘가 나쁜 연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랑 안 맞다고 생각하면 잠시 거리 확실히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적절하게 다시 헤어진 뒤에도 연인과 앙금없이 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이게 뭐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랑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사랑을 좀 저랑 다르게 느낀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소유하거나 뭔가 내 맘대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행복을 순수하고 진짜 대가 없이 바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지금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걸 되게 바라고 지향하게 될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마음이 사랑이라는 게 전제로 있다면 누군가랑 만나다가 이제 그 사람이랑 어떻게 돼서 헤어질 때가 됐을 거예요. 근데 헤어져도 그 사람이랑 나랑 지금 이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것 뿐이지 뭔가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의 뭔가 행복을 빌어주는 건 여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또 그리고 그 시간도 소중했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나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한 시간 동안 되게 사랑하고 만났던 그 연인의 존재가 되게 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굳이 그 기억과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없앨 필요가 있을까?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리는 또 다시 갈 길 가는 거고
갈 길을 가는 거고 그 사람도 잘 가길 바라고 정말 행복하길 바라고 이게 진짜 사랑했다라는 증거인 것 같고 만약 그때 마음이 이렇지 않다면 어쩌면 내가 소유하려고 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 건 아닌가 그래서 약간 이 사랑의 정의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행복을 빈다면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래서 저도 만약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지금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제가 만났던 이전에 만났던 연인들을 부정하거나 뭔가 거부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면 못 만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소유욕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고 싶은 마음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저를 좋아해 준다면 나라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존중하고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난 관계 기본인 것 같아 근데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다 소중하단 말이지 다만 선을 지키지 당연히 내가 무슨 그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끝난 거야 그 사람이랑 관계는 끝이 났지만 친구로 존재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 비유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독점적인 연애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커피를 좋아한다 쳐볼게요 어떤 카페에 갔어 근데 나 이 카페 너무 좋고 그 카페 사장님도 내가 좋아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카페 사장님이 나한테 평생 우리 카페에서만 커피 먹으라 하는 거야 너 이제부터 다른 카페 가면 너는 나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물론 내가 그 카페를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평생 그 카페만 가야 하는 거는 비극이잖아요 반대로 손님 입장에서도 그 사장한테 너는 평생 나 말고 다른 손님 들이지 마라고 하는 거랑 똑같고 이게 약간 독점적인 지금의 어떤 뭐랄까 소유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아 진짜 사랑한다면 지금 제 카페에 왔을 때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즐기시고 가시고 또 잘 지내시고 원하는 대로 그러다가 언젠가 또 제가 보고 싶으실 때 저한테 오셔서 또 저랑 시간 공유하시고 나는 이게 약간 사랑 아닐까?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하죠 근데 왜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다 집착하는 건지 요즘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좋은 진동은 좋은 진동끼리만 공명한다예요 어떤 우리 세포가 작동하고 생각이 이루어지고 이런 방식이 있을 텐데 그 방식이랑 서로 약간 공명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는 딱 만나자마자 느껴져요 대화 조금 하면 이 사람과 내가 공명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느껴져요 그리고 반대로 공명이 안 되는 사람은 숨 막히지 만나서 말 조금만 해도 되게 뭔가 이렇게 툭툭툭 안 맞고 튕겨서 나가고 억지로 뭔가 그런 척을 하려 해도 안 되지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도 이 길고 재미없는 영상을 보면서 좋다고 하시는 것도 저랑 에너지가 공명할 수 있어서일 겁니다 또는 에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 같은 진동을 공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일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아직 없다면 이제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억지로 내가 공명 안 되는데 붙들고 만나는 건 아닌가? 물론 뭐 같이 밥 먹고 카페 가고 할 수 있지 만나서 누구 욕하고 뭐 이런저런 돈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누구 이런 거 할 수 있지 근데 진짜 공명한다는 거 그런 존재를 찾는다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연애하실 때 나는 왜 나쁜 남자만 만날까 했을 때 우리도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랑 맞지 안 맞지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학습해 나가는 거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연애를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좀 사랑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경험들이 이후에 뭔가 되게 능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 남자니까 여자라는 존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끼고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막 배우면서 이런 사람들이 맞고 이런 사람들이 안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 이제 서로 사실 그런 경험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까? 소유욕 맞아 근데 소유욕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에리님을 쳐보자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잖아 그냥 내어주는 거잖아 기꺼이 만난 그 사람한테 너 지금 힘들구나 필요한 게 있구나 했을 때 챙겨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존중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될까 계산하고 따지고 그거 안 주면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매생이 굴국은 먹방하기에는 많이 민망하네요
렉틴 문제 저도 중요하게 보고 있긴 한데요. 제가 렉틴 문제를 잘 안 이야기하는 이유는 삶인 라티술 끊는 게 이미 어려운데 거기다가 렉틴, 피트산, 항영양소 얘기까지 해버리면 사실 사람들이 유튜브 안 볼 거예요. 유튜브 보는 걸 떠나서 아무것도 뭔가 도전하기가 엄두가 안 날 거라서, 그래서 사실 그 렉틴 같은 것들은 약간 다음 단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설민 아티술 관리하는 거 좀 하시고 뭔가 좀 고쳐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렉틴 같은 것들도 내가 혹시나 지금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영양소 결핍에 문제가 있거나 대사에 뭔가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럴 때 렉틴까지 끊어보는 거, 토마토, 가지, 고추, 씨가 있는 채소들 끊어보는 것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33만 명 이상의 분들한테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렉틴 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깊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미 렉틴 이슈를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안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토마토가 저는 안 맞습니다. 토마토를 먹으면 약간 속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다정농원님도 토마토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 하시네요. 맞아, 토마토 먹고 붓는 분들 많더라고요. 훈민정음님께서 프로필 사진이 되게 익숙한 것 같은데 연속 혈당 측정기 착용 중인데 이걸로 안 맞는 음식을 찾을 때가 좀 있다.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CGM 있죠? 8만원 정도 하는데 한 번은 착용해보시고 내가 음식 먹을 때마다 어떻게 혈당 반응하는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과일을 만약 먹는다면 언제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과일에 대한 저 입장은 과일 뭐 무조건 나쁜 음식은 아니다. 그런데 과일의 본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과당, 포도당, 식이섬유, 물, 얘들이 조합이고, 많은 현대인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제 많은 과당 섭취로 인해서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있고 지방대사 잘 안 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처음 하실 때 일정 기간 동안은 과일도 확실하게 끊어주셨을 때 효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과일은 자연에 있는 사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탕이 필요한 사람들은 육체 활동이 많거나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뭐 헬스 트레이너거나 운동선수거나 활동량이 워낙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과일 먹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활동적이지 않고 몸에 뺄 살이 좀 더 있고 또 뭔가 체온이 떨어져 있고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과일을 먹는 거는 저는 뭔가 굳이? 근데 또 어려운 게 과일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대사가 건강해지고 뭔가 지방이 조금 더 많이 빠져서, 그리고 내가 운동을 조금 더 충분히 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과일을 충분하게 제한해 보시고, 완벽하게 끊는 게 어렵다면 약간 과하지 않게 조금 드시는 거 해보시고, 다만 과일 먹었을 때 입 터지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나면 그때 운동량 늘리시고, 그 기간에는 과일 저는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제 먹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과일 먹으면 약간 체온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저는 되게 체온이 따뜻하거든요. 근데 과일 먹고 나면 체온이 되게 떨어지고 추워져요. 그리고 식욕이 올라와요. 식욕이 안정적이다가 과일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어져. 그래서 별로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운동 약간 직전에 이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인 그 인사이트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작년 여름에 한라산 등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 4명이서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뭔가 도시락 이런 걸 다 샀는데 저는 그냥 하는 김에 단식 해보자 해가지고 공복으로 올라갔어. 근데 등산이 이제 한 왕복 8시간이 넘으니까 한 올라가다가 이제 한 정상까지 70 왔을 때쯤에 약간 기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에서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 거야. 너무 힘든데 싶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근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모자라다. 근데 그때 그 한 친구가 전날 동문시장에서 오란다를 샀어요. 시식 주셔가지고 그거를 샀다가 가방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걔를 먹었어요. 오란다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거는 설, 밀, 나, 튀예요. 네. 근데 그거 먹으니까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은 내 몸에 엄청 글리코겐도 빠져있고 지금 에너지 모자란 상태에서 걔를 먹으니까 막 에너지가 확 올라와서 정상까지 진짜 쉽게 올라갔어. 그리고 신기한 거는 보통 일상에서 제가 이렇게 일반 생활할 때, 사무 생활할 때는 그런 거 먹으면 약간 되게 처지고 되게 우울해지고 약간 좀 뭔가 힘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한라산을 오르고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들어온 족족 그 과당과 포도당을 다 써버리는 거야, 몸이. 오란달 먹었는데 아무 부작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리가 되게 사냥하고 채집하고 되게 유치활동 안 할 때는, 그때는 사실 설탕을 먹어도 과일 먹어도 괜찮았겠다. 왜냐면 저희 외할아버지처럼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그때 사실 막 이런 거 설탕 먹고 단 거 먹어도 걔를 다 바로바로 써버리니까 애초에 걔가 간에서 독성으로 작용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거야. 물론 그게 이상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이 옳냐 그르냐 할 때 여전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누가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 운동량 적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차로 이동하고 거의 사무직, 그때 우리가 이 설탕을 먹는 거, 과일을 먹는 거, 얘는 독일 수도 있다.
항상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든. 그래서 오란다 먹고 싶으면 한라산을 가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약과를 못 끊겠어요. 설탕 과자 마약 같아요. 엉엉 과일은 끊기는데 단 과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약 맞습니다. 아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설비나티 끊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설비나티 술 끊는 거 이제 정답은 완전히 끊는 게 맞는데 현재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중독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설비나티 술의 맛을 알아버렸고 그 뇌 안의 회로가 어떤 긍정적 회로가 막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끊는 게 어려운 건데 사실 제가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약간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얻는 인사이트는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냥 확 끊는 게 좀 낫긴 한데 원래 중독을 치료할 때 사실 그거를 애매하게 섭취하지 말고 그냥 확 끊었다가 가라고 하긴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약간 허용을 해주는 게 오히려 강박을 안 만들고 오히려 걔를 끊는데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우리의 뇌는 부정을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엽기 떡볶이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엽기 떡볶이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생각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해도 내 머릿속에 진짜 입력되는 건 그 무엇인 거야. 부정은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설탕 안 먹어야지, 나 단 거 안 먹어야지, 초콜릿 안 먹어야지 하면 막상 우리 뇌한테는 어쩌면 초콜릿, 설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 뺄 때 먹지 말아야지 하면 내 입장에서는 먹어야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 기간 버티고 났을 때 이상하게 옛날엔 그렇게 안 심했는데 막 그런 음식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빵이나 뭔가 그런 것들 되게 오히려 더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강박 가지는 분들이 좀 있긴 하죠. 그리고 그 강박이 오히려 더 반발심을 만들어서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공식적으로는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나 내가 설미나 티술 또는 뭐 빵 같은 것들, 과자 같은 것들 너무 끊기 힘드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 그게 너무 생각날 때 맥락을 바꿔서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내가 보통 집에 저녁에 스트레스 받고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뭔가 배달 음식 시키고 싶을 때 밖에 산책 한번 하고 오는 거,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거, 양치를 하는 거, 또는 좋은 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대화하는 거, 또는 좋은 책 들고 카페에 가서 책 읽다가 오는 거. 그런 식으로 내 영혼을 좀 채우는 활동들을 해서 그 맥락을 바꿔버리는 거지. 우리 알잖아. 애초에 우리 몸이 지금 영양분이 부족해서 빵을 먹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렵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덜 나쁜 어떤 대안을 찾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과자를 먹고 싶으면 뭔가 떡을 먹는다거나 과일을 먹는다거나 좀 덜 나쁜 대안으로 해결하는 거, 또는 뭐 내가 좋은 음식을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런 게 당길 수 있으니까 좋은 식사를 그냥 하는 거. 비록 늦었지만 차라리 내가 과자 먹는 것보다 낫다, 내가 튀긴 치킨 먹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안을 찾아보는 거.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내가 그 친구를 참기 힘들다 싶으면 먹는 거.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 생각해요. 휘낭시에 먹지 말자, 참자 하지 말고 정 안 된다 싶으면 휘낭시에 오케이 먹자. 대신에 가능하다면 집에서 혼자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좀 밖에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집에서 먹으면 그 외로움과 쓸쓸함들 이런 것들이 더 뭔가 힘들게 만드는 것 같고, 그냥 좋은 카페 가서 오케이 오늘 나 그냥 먹는다. 그런데 나를 해치지 않게 딱 내 몸이 감당할 수 있게 내일부터 잘 살아갈 수 있는 정도만 먹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좋은 카페에 가서 휘낭시 시키세요. 그리고 급하게 먹지 말고 되게 천천히 오마카세 온 사람처럼 그 음식을 음미해보세요. 그리고 잘 드시고 돌아오세요. 잘 자세요. 그리고 다음날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약간 3단계 정도? 첫 번째, 맥락 바꿔가지고 그 욕구가 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해본다. 두 번째, 덜 나쁜 대안으로 뭔가 그 욕구를 채워본다. 세 번째, 먹는다. 다만 내가 내일부터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 없게. 미숫가루 먹어도 되나요? 선물 받은 건데 어떻게 할까? 드시죠 뭐. 근데 이제 맥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숫가루 달고 막 그런 거라면 안 먹는 게 나은데 보통 원래 그냥 수산 미숫가루는 그냥 곡물 덩어리니까 선물 받은 거라면 과하지 않게 드십시오. 테슬라 오너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콩복, 단식 이런 것들이 약간 폭식으로 이어지는 것들.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공복이나 또는 단식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좋은 음식 잘 챙겨 먹는 거, 공복 시간 그냥 많이 가져가지 말고 새끼 먹어도 괜찮으니까
잘 먹는 것부터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의 보통 핵심이 안 먹자가 아니라 좋은 거 먹자, 아무 때나 먹지 말고 몸에 맞는 때에 잘 먹자니까, 일단 혹시나 단식이 폭시로 이어진다면 지금 내가 아직 할 준비가 안 될 수 있는 거고, 내 몸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는 그냥 조금 편안하게, 오히려 다른 습관들 있잖아요. 수면, 음식 직접 해먹는 거, 오늘 제가 아까 했었죠. 좋은 음식 직접 해가지고 내 몸에 잘 채워주고, 너무 늦게 안 먹는 거, 내 생체 리듬, 내 설케이디안 리듬에 맞게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고 해가 지면 불필요하게 먹지 말자, 이거에 집중하는 것들 먼저 꾸준하게 3개월, 6개월, 최소한 1년 이상 쭉 해보면서 익숙해진 다음에 내가 괜찮으면 조금씩 공복 시간 가져보거나 또는 가끔씩 긴 단식 해보거나 괜찮을 겁니다. 어른들은 과일을 꼭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부모님 댁 갈 때마다 식구 과일을 거절하느라 히히, 과일을 안 먹은 지 거의 10년째인데 그 전보다 체성분은 훨씬 좋아졌어요. 맞아, 이제 곧 설이잖아요. 저는 명절에 가면 그 할머니께서 또는 부모님께서 해주는 음식을, 또는 탄수화물이 많기도 하고 좀 달기도 한데 먹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1년에 몇 번이죠? 한 2번? 그냥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명절을 보내면서 할머니랑 얼마나 더 볼까? 우리 할머니 음식 얼마나 더 먹을까 생각해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드시되 좀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들, 그 정도 드세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명절 때 고향에 가면 항상 운동을 해요. 왜냐면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음식 먹고 나서 몸 너무 처져요. 너무 누워있고 싶고. 근데 운동해주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관점의 차이인데, 명절 때 운동을 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좋냐면, 앞에서 내가 먹었던 그 설비나티나 아니면 약간 많은 탄수화물이 내 운동을 위한 준비였던 거야. 그래서 운동할 때 아주 잘 돼요, 운동이. 그러니까 오케이, 명절 왔고 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충분히 받을 거야. 음식을 받을 거야. 근데 뭐 대충 뭐 나쁜 기름 먹지 말자. 뭐 설탕이나 이런 건 좀 먹자. 과일 먹자. 근데 과하게 먹지 말고, 그리고 이따가 저녁 시간에 한번 산책하거나 달리기 하거나, 또는 저는 보통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헬스장 1일권 끊어가지고 운동을 해요. 그래서 또 간 김에 고향 간 김에 또 거기서 또 운동 재밌게 하고 옵니다. 그러면 또 컨디션 좋아져요. 근데 또 문제는 저녁에 또 오면 또 뭐 먹으러 하니까 걔를 먹으면 다시 또 이제 처지긴 하지. 어려워. 근데 저는 이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강박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생 동안 설미너티 먹으면서 잘 살았어요. 저 어릴 때 매주 일요일은 아버지께서 끓여주는 짜파게티와 라면 먹는 날이었고요. 학교 급식도 항상 그렇게 설미너티가 많았고 과자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자녀 있는 분들 아마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내가 설미너티를 이해해버렸는데 우리 애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어떡하나.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이랑 이거 먹는데, 그때는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가정에서 먹일 수 있을 때 잘 먹이고, 이 친구가 밖에 갔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 먹게 만들어줘서 괜히 그런 음식들에 대한 오히려 반대의 어떤 강박들 생기지 않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걸 제안드리고, 이 성인 여러분들도 뭐 안 하자 안 먹자 집중하지 마시고 뭘 하자, 뭘 잘하자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설미나티 술 안 먹자보다 좋은 음식 잘 채워 넣자. 시간 제한 섭취, 공복 시간 뭐 18시간 안 먹자가 아니라 18시간 동안 안 먹자가 아니라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자. 간헐적 단식, 24시간 또는 이상의 공복을 하자 보다는 내가 내 몸에 어떤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주자. 뭔가 하자. 장이 쉴 수 있게 해주자. 로우캅, 탄수화물 줄이기, 탄수화물 안 먹자 아니고 좋은 탄수화물을 과하지 않게 잘 먹고 지방도 부족하지 않게 잘 먹자. 좋은 지방을. 엑서사이즈, 운동하자. 좋아요. 슬립, 잘 자자. 잘 자자.
그리고 이제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 제가 MEPP라고 추가했어요. 마인드, 인바이러먼트 환경, 그리고 사람, 마지막으로 플레이. 이것들 잘 채워나가는 거. 인생 되게 길고 우리 몸 생각보다 강하고 우리 이미 나쁜 거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설미나 티술 나쁘다, 근데 이거 안 먹고 막 살자, 100% 완벽하게 하자, 이런 거는 약간 불가능한 거고, 내가 가능한 날들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잘하자. 그리고 어려운 날들에는 조금 흘려놓자. 사람들 만날 일 있잖아요. 저도 사람들 만날 때는 식단 안 해요. 그냥 왜? 내가 350일 이상을 되게 건강하게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날 저녁 늦게 먹으면 어때? 그날 술 마시면 어때? 그날 그냥 설미나티가 좀 들어있으면 어때? 어차피 내 몸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고, 나는 또 잘 자고 잘 돌릴 거니까, 또 잘 살아갈 거니까.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소중하게 보내는 그 시간도 내 삶에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 내가 완전 완벽한 건강을 챙기면서 완벽한 식단, 완벽한 수면, 완벽한 운동으로 평생 살아가다가 죽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원하시는 체중이 있다고 쳐볼게요. 내가 뭐 40 몇 킬로의 몸을 가지고 날씬하게 혼자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내가 죽을 때까지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되게 많이 웃고 많이 울고 놀면서 재밌게 하다가 죽는 게 목표잖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활발하게 에너지 잘 쓰고 잘 움직이고 싶으니까 건강 관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벽할 필요 없다. 설미나 티술 먹어도 된다. 적당하게. 근데 이제 그 적당하게 선을,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고 살이 좀 많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엄격하게 하시고, 내가 건강해지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느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느낌? 다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아직 유튜브에서 하지 못했는데, 왜냐면 어쨌든 기본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근데 마음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편하게 합시다. 김성희님, 작년 7월부터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항상 만나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다이어트보다는 건강하고 싶어서 실천했는데 43살에 6.5kg 정도 빠지고 있어서 49.5kg가 되었다.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다. 컨디션과 건강 모두 좋아졌다. 오케이. 작년 10월 강의 오셨구나. 코엑스 오셨고. 네, 고맙습니다, 성희님. 러브 라이브님께서는 시간 제한 섭취랑 운동 하는 거, 술 끊는 거까지 해가지고 2년 지났다. 체중이 안 빠진다. 처음에는 과일 채식을 했고, 과일도 끊고 이제 제 식단을 바꾼 지는 6개월 된다. 그러니까 과일 끊고 채식 그만하고 이제 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러브 라이브님도 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네요. 그 최근에 집밥 상담소 23화에 보시면 그 똑같은 증상을 가진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비슷한 문제 갖고 계시네요. 체중은 요지부동이다. 일단 체중 요지부동이라 하는 분들은 체성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 왜냐면 또 체성분은 모르니까. 예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 체중은 많이 안 변한대요. 근데 인바디를 재보니까 근육이 계속 늘고 체지방이 빠지고 있어서 그렇대. 그러니까 약간 일단 체중 너무 보고 싶으시면 체성분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봅시다.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 몸에 문제가 많은 분들일수록 조금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K님께서 5개월 정도 따라 했는데 체중 4kg 줄고 8년 동안 먹던 갑상선 약을 끊었다. 근데 수치가 정상이다. 축하. 오케이, 자, 이 정도. 자, 오늘 이제 저도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루 잘 보내시고, 오늘 저도 재밌었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요리할 때 가끔씩 라이브 방송 키겠습니다. 혹시나 라이브 방송 예정돼 있으면 미리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에다가 공지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어제 그 저녁에 올라온 영상 있어요. 코엑스 별마당 강연 영상 올렸는데 그거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에서 포함 못 시킨 것들을 다 담았거든요. 꼭 보시고, 그리고 스타일스맵 플레이북 제가 무료로 공유한 거 꼭 읽어보시고, 네, 또 잘 지내시다가 뵙겠습니다. 오늘은 매생이 굴국을 아까 만들어봤고 첫 라이브였어요. 그냥 저도 밥 하는 겸 그냥 찍어볼까 해서 오늘 해봤어요. 우와. 사실 라이브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하고 싶기도 했고, 너가 뭔가 계속 미뤘던 것 같아. 하길 잘했다. 역시 할까 말까 할 땐